서울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투자 이상의 의미입니다. 사기만 하면 오른다. 이건 거의 상식처럼 굳어버린 말이죠.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실거주를 해야만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이마저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강남 3구, 마용성, 심지어 일부 신도시까지 1년 새 수억, 많게는 수십억에 오른 지역들이 나오자 결국 시장을 잡기 위한 초광수 대책이 나온 겁니다. 서울의 중심은 지금 다시 한번 불장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불과 몇 정거장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같은 서울, 같은 아파트, 심지어 뉴타운이라는 성공 모델의 선발주자인데도 서울이 불장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던 곳, 바로 은평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10월 15일 규제로 투기 광풍과 무관했던 은평 뉴타운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실거주 위주로 안정돼 있던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 셈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격은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투자 수요 없이 오로지 실수요만으로 지탱해온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평 뉴타운을 통해 서울 부동산에서 투기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현실을 살펴보려 합니다. 강남이 비싼 도시라면 은평 뉴타운은 살기 좋은 도시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와보면 압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보기 힘든 공기 밀도, 그리고 도시 전체를 감싸는 녹색의 결, 롯데몰까지 이 도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파발역 지하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하철 출구에서 문을 열고 몇 걸음만 걸으면 곧장 롯데몰 내부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롯데마트가 바로 등장하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 장을 보고 그대로 집으로 향하는 생활 동선의 완성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매출 통계를 확인해보면 자치구 중 하위권으로 나타납니다. 생활 동선의 편리함은 있지만 상업적 활기가 균형을 이루진 못하는 느낌이죠. 롯데몰에서 시선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리면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이 도시의 한 축을 잡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진짜 매력은 인프라보다도 공간의 여유에 있습니다. 이날은 아예 자전거를 타고 임장을 진행했는데요. 아파트 임장이라기보다 숲속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말 산에서부터 내려온 바람이 불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1단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박석곡의 힐스테이트와 마고정 3단지가 만나는 곳에서 하천을 볼 수 있는데요. 직접 하천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하천길을 달리는 주민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하천이 흐른다는 것은 서울 내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이죠. 드론 화면으로 보면 은평 뉴타운 마고정과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1단지 사이에는 하천이 가로지르고 있어 여유로운 환경이 눈에 띕니다. 거기에 더해 초품화 환경까지 가지고 있죠. 도시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 먼저 설계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풍경은 좋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의 도로들은 지하화되지 않아서 단지 내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보행자의 시선에서 보면 다소 불편한 구조입니다. 마고정에서 완만한 언덕을 올라 은평 뉴타운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숲세권의 기운보다 도시의 결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대로는 곧 연신내역으로 이어지는 길. 이곳은 확실히 숲세권이라기보단 생활세권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차량 소음이 들리고 버스 노선이 끊임없이 오가는 넓은 도로 옆 전형적인 도시의 결이 있습니다. 이 길의 끝자락에 있는 은평 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은평 뉴타운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이자 생활의 중심과 약간 거리를 둔 또 다른 은평 뉴타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을 따라 이어지는 폭포동 4단지까지 보면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를 통해 연신내역까지 곧장 연결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은평 뉴타운의 북쪽 상림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파발역에서 자전거로 5분쯤 달리면 진관중학교 앞에 도착합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한가득 보이죠. 이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이 도시는 자전거가 중심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호수를 품은 아파트들과 낮은 층고, 그리고 조용한 풍경, 마치 서울 속 리조트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수 옆 산책로를 걸으며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이곳은 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대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도시의 빠른 리듬이 아니라 사람의 호흡에 맞춰 흐르는 도시. 그래서 이곳은 시니어들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 거주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곳이죠. 걸어서 다니기엔 다소 멀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이 도시의 구성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도시의 시간보다 사람의 속도에 맞춰진 도시입니다. 투기의 파도에서 비껴나 생활로 완성된 도시라는 점에서 서울의 또 다른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 지역으로 주목할 텐데 이상하죠. 투자자들의 발길은 좀처럼 이 도시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보유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수익성이 확보되느냐가 관건이죠.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맞이하게 되고 만약 그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듭니다. 하지만 은평 뉴타운은 그 가능성조차 제한되어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 일대는 군부대와 녹지 보호구역
지역의 영향으로 고도 제한 규제가 존재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을 일정 높이 이상 짓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은평뉴타운 조성 초기 대부분 구역은 4m 제한이 묶였고 일부 구역은 33m, 즉 10층에서 12층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도 전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시설 인접 지역은 여전히 저층 규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은평뉴타운의 아파트들은 다른 서울 지역보다 낮은 층수를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리조트 같은 저층 도시의 풍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파발역 인근 일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30층 이상 건축이 허가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제한 완화 지역에 한정된 경우입니다. 도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확장 여지가 제한적이죠. 은평뉴타운의 고도 제한은 투자 유입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 제한이 첫 번째 투자 유입 요소라면 두 번째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 즉 수요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은평뉴타운의 중심인 구파발역은 은평뉴타운의 유일한 역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한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출근 시간에도 3호선 구파발역의 혼잡도는 77.4%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부 업무지구까지 30분에서 40분 거리이지만 정작 중심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출퇴근 핵심지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3호선 종로 3가의 주요 출발역 통계에서도 구파발역은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3호선의 높은 혼잡도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2025년 6월 저녁 6시 기준을 보면 3호선은 홍제역까지 무려 100%가 넘는 혼잡도를 유지하며 녹번까지 혼잡도가 해소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구파발까지 가려면 언제나 꽉 찬 지하철을 타고 퇴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은 지하철뿐 아니라 도로교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은평뉴타운을 관통하는 도로 네트워크는 사실상 통일로 하나뿐입니다. 서울 도심과 서북부를 잇는 핵심 도로지만 출퇴근 시간엔 그야말로 지옥도로가 됩니다. 최근 2015년 9월 월요일 기준 통행속도 데이터를 보면 정체의 심각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명여고에서 불광역까지는 평균 시속 15km, 불광역 구간은 7km, 그리고 홍제삼거리 구간은 5km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통구조 때문에 은평뉴타운은 겉보기에 서울이지만 실제 생활권은 주변에 대규모 업무타운이나 산업단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주민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는 배드타운 형태의 신도시급에 가깝습니다. 이 말만 서울의 구조는 수요를 줄어들게 만들고 이것이 투자자 눈에는 매력도가 낮아지는 추가적인 요인이 됩니다. 수요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투자자는 결국 수익성을 중요시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은평뉴타운은 삶 중심 도시, 거주 중심 도시인 동시에 투자 중심의 도시가 되기엔 애매한 경계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조용했던 은평뉴타운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바로 남쪽, 바로 연신내역의 변화입니다. 은평뉴타운이 완성형 도시라면 연신내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도시입니다.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 거점, 은평구에서 가장 큰 상권이 자리잡은 이곳은 지금 서울 서북부의 핵심 개발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한 대조동과 불광동 일대는 이미 재개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과 GTX 호재를 등에 업은 가련 1구역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구역 하나만 해도 약 1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재개발, 완공되면 자연스레 은평뉴타운과 생활권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일대에 판을 바꾼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총 2,40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평당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완판됐죠. 이 단지가 증명한 건 은평구에서도 통하는 고가 주거 수요의 존재였습니다. 이 변화에 불을 비치는 건 역시 GTX-A입니다. 빠르면 2028년 삼성역에 GTX-A가 정차하게 되면 은평뉴타운의 교통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도 GTX-A는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연신내역 바로 다음 역이 서울역이죠.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 가깝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하고 이동 동선만 5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신내에서 서울역으로 GTX를 타는 것보다 3호선을 타고 종로 3가나 을지로로 직행하는 게 시간상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비용도 조금 더 비싼 것도 한몫하죠. 하지만 상황은 곧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에 가까운 강남권 출퇴근이 GTX-A를 통해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지고 은평뉴타운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와 강남권이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을 배후에 둔 도시가 됩니다. 이제는 연결된 도시, 교통의 막힘 대신 가능성이 흐르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2014년 이후 은평뉴타운의 거래량과 시세는 조금씩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떠난 도시라 불렸지만 이제는 실수의 중심의 투자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투자와 투기가 만든 피라미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을 보면 그 생각에 완전히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지난 16년간 투자 열풍도 투기 광풍도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아주 천천히 가치를 쌓아온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은 어떤 규제를 해도 결국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한정된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언제나 서열이 매겨지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하죠. 은평뉴타운이 그 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잠시 숨고르게 하겠지만 규제로 인한 불씨는 또다시 외곽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언젠가 투자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의 서울은 아마 지금의 은평뉴타운을 닮아 있을 겁니다. 집은 사는 것인가 아니면 사는 곳인가, 언제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 두 가지가 가장 가치 있게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곳 은평뉴타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